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수학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6번을 볼 텐데 6번이 이제 반비례 그래프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반비례는 y는 x분의 a인데 양변에 이제 x를 곱해주면은 둘이 곱해잖아. 그죠? 그래서 x 없어지고 a는 둘이 곱해. 요게 되겠고요.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자, 아래 그림은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a의 그래프의 일부이다. 자, 요거 말하는 겁니다. 요거. 이 그래프 위에 두 점 BD는 원점의 대칭이고 B하고 D는 원점의 이제 대칭입니다. 이렇게 점대칭 도형이죠. 점이죠. 점대칭 점. 그리고 직사각형 ABCD의 넓이가 60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언젠가 이렇게 설명한 적도 있었던 거 기억나는데요. 둘이 곱하니까 여러분들 둘이 곱하는 거는 반비례입니다. 반비례 둘이 곱하면은 뭐를 둘이 곱합니까? 여러분들 직사각형에서는 밑변 곱하기 높이가 둘이 곱한 거잖아. 그죠? 밑변이랑 높이를 곱해야 넓이가 나오잖아. 그죠? 이게 넓이가 60인데 둘이 곱해. 그게 바로 요 직사각형, 둘이 곱하면 요 점을 지나는 요 직사각형이 바로 이 둘이 곱한 직사각형의 넓이가 됩니다. 둘이 곱해. A가 둘이 곱해인데 그 둘이 곱하면은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뭐다? A다. A 모르죠? A 몰라. 근데 여러분도 요게 이제 점대칭이에요. 이게 점대칭이야. 점대칭이다 보니까 요 넓이하고 요 넓이하고 대칭 이거 점대칭 도형이죠. 요 둘 다. 그죠? 그러면은 넓이 똑같아야 되겠죠. 그죠? 대칭이니까.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얘네는 이제 선대칭이 되는 거예요. 이거 y 원점의 대칭이면은 이제 얘하고 얘는 선대칭, 얘하고 얘는 선대칭, 또 얘하고 얘도 선대칭, 얘하고 얘도 선대칭. 대칭 넓이 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60인데 요 결국에 이 네 개의 직사각형 합친 게 60이죠. 넓이 똑같은 네 개의 직사각형 합친 게. 그래서 4로 나누면은 60 나누기 4 하면은 뭐예요? 나누기 60은 4 곱하기 15잖아. 그죠? 여기 15라는 소리예요. 여기 넓이 하나가. 여기도 15고, 여기도 15고, 여기도 15라는 소리입니다. 자, 반비례는 바로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뭐가 된다? A가 된다. 둘이 곱해.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요렇게 생긴 것도 마찬가지고, 요렇게 길다랗게 요렇게 생긴 것도 다 넓이가 얘하고 다 똑같아야 돼. 그죠? 요점 지날 때도 15. 요점 지날 때도 15. 다 이거는. 그래서 답이 뭘까요, 여러분들? 그냥 딱 보고 60이구나. 나누기 4 하면 15구나. 그러면은 A는 15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구하는 겁니다. 너무 쉽죠? 반비례가 더 쉬운 거였어. 뭐보다? 정비례보다. 이렇게 응용 문제, 넓이 관련된 문제 나오죠?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풀려. 술술 풀려. 정비례, 반비례. 중학교 1학년 겁니다. 다음에 7번 바로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자, 7번은 약간 달라. 자, 7번. 아래 그림에서 y는 x분의 a 반비례죠. 의 그래프와 네 변이 x축과 y축에 각각 평행한 직사각형 ABCD가 두 점 AC에서 만난다. 자, 여기 요 A가 여기 있고요. C가 여기 있는데 요거는 위에 거랑 약간 다르네요. 얘는 아까 대칭이라고 해줬죠? 원점의 대칭이라고 해줬어요. 그래서 얘는 넓이가 다 똑같아. 그죠? 근데 얘는 원점의 대칭이 아니네. 그죠? 다 달라. 모양이 다 틀려.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여기서 이렇게 끼일 따라 요 점을 지나는 거. 요 점을 지나. 요 선상에 있는 점을 지나는 직사각형 있죠. 그죠? 요거는 다 A 값이야. 요거 A 값, A 값, A 값.
A값. 그죠? 얘네는 A값 아닙니다. 요 점을 지나야 돼. 그래프 상의 점을 지날 때만 A값이 다 똑같이 15가 된다라는 겁니다. 둘이 곱하는 거니까 반비례는. 그죠? 그 개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 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면은 여기서 얘하고 얘는 틀려. 넓이. 얘하고 얘도 틀려. 근데 요 그래프 상에 A하고 C는 요 그래프 상에 있는 거고요. 요 그래프를 지났을 때 요 넓이하고 요 넓이는 어떻다? 모양이 틀려도 어떻다? 무조건 넓이는 같다. 왜? A 값이니까 다. 이해 가시죠? 밑변 곱하기 높이. 둘이 곱해잖아. X, Y 곱해요. X, Y 곱해요. A야. 그러면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 A는 둘이 곱해. X, Y 곱하는 거야. 이게 밑변 곱하기 높이야. 밑변이 아니라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죠? 원래는. 자, 어쨌든 그거 개념을 여러분들 갖고 계시고요. AC가 직사각형 ABCD의 X축, Y축에 평행한다고 했고, 그래서 만난다. 그러면은 둘이 곱해요. 요거. 자, 근데 선분 AB가 16이고요. 요 AB가 16이래. 요만큼이 16입니다. 여기가 16. 잘 보이셔야 돼. 점 C의 좌표가 9,4일 때 여기 9,4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여기가 9,4야. 직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여러분들 딱 보는 순간 어렵고 뭐부터 해야 되지? 망설이지 마시고요. 반비례잖아. 둘이 곱해. 뭐예요? 둘이 곱하면 A는 요 A는 마이너스 36이잖아. 마이너스 36. 근데 넓이일 때는 마이너스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냥 여기가 36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 36이구나.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이제 이해돼야 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여기 16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여기 16인데 이만큼이 마이너스 4인 거잖아. 이만큼 마이너스 4잖아. 여기는 얼마일까요? 여기 12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여기 10인데 36이래. 여기 얼마여야 돼, 여기? 여기 이만큼 길이. 여기. 이만큼 길이 얼마여야 돼? 12 곱하기 3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3 오면 되겠네. 그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여기가 12인 거고. 이해되시나? A는 우리 대문자 A. 요 대문자 A는 여기 16이라고 했고 AB가 16이라고 요만큼이 16이라고 했고 여기 A에서 여기 0까지 요게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가 10인 거예요. 여기가 12 높이가 10이고 여기 마 3 와야 되겠죠. 그래야 36 되는 거잖아. 요거 되잖아. 그죠? 마 36. 자, 이제 뭐 여러분들 다 끝났습니다. 직사각형 다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A, B, C, D 이거 구하는 건데 여기 36인 거 알죠? 그리고 여기는 얼마예요? 그럼 여기 작은 거, 제일 작은 거. 마3하고 마4니까 마3를 곱하는 게 아니라 그냥 3, 4, 12라고 쓰는 거. 넓이는 마이너스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9 곱하기 12죠? 여기 12. 9 곱하기 12. 108이죠? 이렇게 해서 요 4개 구했죠? 다 더하면 돼. 그러면 뭐 더 해볼까요? 그냥 요거 12, 36, 36, 108 12, 36, 36, 108 더하면 돼. 자, 사각형 넓이 직사각형 넓이죠? 자, 그러면은 자, 이거 요거 72잖아. 72에다가 12 더하면은 84네요. 84 더하면 되겠네. 그 얼마예요? 192가 되겠네요. 192가 요 A, B, C, D 넓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는 게 되겠어요. 자, 요거는 이제 대칭일 때고 원점의 대칭. 그럼 원점의 대칭이면은 요 X축, Y축에 또 다 선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다 넓이가 똑같은 거고 얘는 얘는 원점이 대칭 아니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요때 A하고 C는 똑같아야 돼. 이해 가시죠? 자, 또 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자, 8번. 아래의 그림은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A의 그래프의 일부이다.
이 그래프 위에 두 점 PQ의 X좌표는 3, 9입니다. 요거 3, 9. 이 그래프에 P하고 Q가 있는데 3, 9래요. 이거 Y좌표의 차가 4일 때, Y좌표가 뭐 여기 있고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8이다. 그럼 여기 4 돼야 되겠죠. 뭐 10이다. 그럼 여기 6 돼야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뭐 6이다. 그럼 여기 2 돼야 되겠죠. 뭐 7이다. 그럼 여기 3 돼야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이니까. 그래서 요 길이가 4라는 거죠. 그죠? 일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A는 여기 비례상수인데, 그럼 우리 뭐 구해야 돼? 반비례일 때 둘이 곱해. 요것만 아시면 돼. 그죠? 자, 요것도 우리가 이제 여기 PQ가 있는데 Q의 Y좌표를 몰라. 비례상수 몰라. P의 Y좌표도 모르는 거야. 그죠? 그냥 이 차이만 4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임의의 숫자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P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를 P라고 할까? 뭐 P로 해도 되고, 여기를 P라고 하죠. P, 이렇게 하면 돼. 3, 로 해야 돼. 3부터 써야 되죠. 3, 여기를 P라고 이렇게 놨습니다. 여기 헷갈릴까? 소문자 P예요, 이거. 소문자 값, 소문자 PQ 이렇게 썼었잖아. 여기 대문자는 점을 나타낼 때 이렇게 대문자로 쓰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순서상은 소문자 이렇게 써줍니다. 대문자 안 써주고. 3, P고 Q는 어떻게 될까요? 이 Q라고 써도 되는데 9, Q 쓸까 하는데 차이가 4가 부족하다는 거죠. 어디서? P에서. 여기가 P야. 그러니까 여기가 P, 여기가. 그 P에서 빼기 4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될까요? 근데 둘이 곱하는 거죠? 뭐가? A는 둘이 곱해 3 곱하기 P야. 3 곱하기 P야. 또 9 곱하기 얘야. 는 9 곱하기 P 빼기 4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여기 방정식이죠? 자, 3P는 분배할까요? 9P 빼기 36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자 빼기 9P 빼기 9P 하면은 마이너스 6P가 되겠고 요게 마 36 돼가지고 P는 얼마다? 6이네. 근데 이해되시죠? 자, P 6 구했네요. 근데 우리 뭐 구하는 거야? A 구하는 거죠? 그래서 A는 뭐가 돼요? 3에다 6 곱하면 되겠네. 3, 6에 18. 끝. 이거 답이야.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반비례 문제 어려운 거, 막 헷갈리게 있는 거, 문장 긴 거, 이런 거 다 요렇게 쉽게 해결됩니다. 반비례가 더 쉬워. 반비례 문제 나오면 땡큐입니다. 개념 있어야죠. 그죠? 자, 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은 이제 반비례 아니네. 자, 9번하고 이제 10번은 이제 범위 구하는 거. 그다음에 뭐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 요게 되겠는데 중학교 1학년 거기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거, 막 2학년, 3학년 거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 문제 나왔다. 많은 친구들이 굉장히 뭐 배우지도 않은 게 나왔네. 막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평면 위에 A 1,6, B 3,4가 있다. 나와 있죠, 그죠? A하고 B가 이렇게 있습니다. 1,6, 3,4. 자, Y는 AX의 그래프가 선분 AB 위를 지날 때 A의 범위, 요 A의 범위를 구하여라. 범위. 뭐 이렇게 이상, 이하. 보통 우리가 중학교 1학년 거는 이상, 이하로 이렇게 다 나옵니다. 뭐 이게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뭐 미만, 초과 뭐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일단 중학교 1학년 거니까 여기 보니까 다 이상, 이하로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는 아니네. 그죠? 얘는 답이 아니라는 그런 뉘앙스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그죠? 이거 사실 오타입니다. 이거 내가 이거 넣었어야 되는데 안 넣었네.
어쨌든 얘 답이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어, 그러면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자, 요 개념입니다. 요거. 절대값 a가 클수록 y축에 가깝다. 그러니까 a가 클수록 y축에 가깝죠. 그죠? 어차피 이거 a가 0보다 큰 거죠. 오른쪽 위를 향하면 a가 0보다 큰 거야. 그러니까 y축에 가까운 게 큰 놈이야. 뭐 이렇게 a를 지날 때가 제일 크겠죠. 그죠? 그다음 b를 지날 때는 좀 작겠죠. 그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뭐 직선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4번 같은 경우에 지난 시간에 요게 y축에 가깝고 얘가 x축에 가까워. 그죠? y축에서 멀죠. 그죠? 그럼 얘가 요거 지날 때 최대가 되는 거고 요거 지날 때 최소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 a를 지날 때, 딱 a를 지날 때가 가장 큰 값이 되는 거고요. 뭐가? 요 a가. a가 클수록 y축에 가까우니까 큰 거잖아. 그리고 작을수록 b를 지날 때가 제일 작은 거죠. 그러니까 지나긴 지나야 되니까 그죠? 어, 어, 선분 AB 위를 지나니까 딱 b를 지날 때가 제일 작은 게 되겠고 a를 지날 때가 제일 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b 지날 때고 요게 a 지날 때가 되는 건데 이게 맞냐 이거야. 뭐가 맞냐 이거야. 근데 이해되시나요?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거 우리 A 값 구하는 거죠, 일단. A 값 정비례죠? 정비례야, 이거. A는 분모 분자야. 요때 요 빨간 선 A는 뭐요? A는 1분의 6이잖아. 1분의 6. 6이네, 그냥 답. 근데 이해되시나요? 요 파란 선일 때 요거 A는 뭐예요? 분모 분자 3분의 4네. A는 3분의 4야. 자, 요거 작은 값이고 얘가 큰 값이죠.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A는 이상, 이하 이렇게 쓰시고요. 작은 걸 왼쪽에 쓰는 거야. 3분의 4 이상 A는 6 이하. 요게 바로 9번 문제의 답이 됩니다. 답이 5번이 되겠네요. 그죠? 요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빨리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요거 문제를 시간 막,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막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막 풀다 시간 다 지나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풀고 또 넘어가고요. 자, 10번, 9번이랑 똑같은 문제가 되겠고요. 약간 좀 이제 다르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점 A, B, C, D를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이 있다. 함수 y는 ax의 그래프가 사각형 ABCD와 만날 때 a의 최대값을 m, 최소값을 m 이라고 한다. 이때 m 플러스 m의 값을 구하시오. 자, 여기서 우리가 최대값이 뭐라고? y축에 가까운 게 큰 거죠. 그죠? 그게 최대값이야. y축에 가까운 요 6이 최대값이야. 여기가 여기서는 m이 되는 거고 3분의 4가 여기서는 소문자 m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나요? 요거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를 구하는 거야.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 그림이 있었는데 여기 그림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라는 거죠.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일단 다 플러스죠. 그러면 제 1, 4분면에 있는 거네요. 다 검은색으로 할까요? 1, 4분면. 자, 보면은 여기 보면은 1,4. 자, 1,1 하나 맞춰서 할까요? 자, 1, 2 여기 5까지 있네요. 3, 4, 5, 1,4 여기다 점 이제 A 찍고요. 이게 A야. B는 1,2 여기네. 2, 4 이렇게 옵니다. 그 다음에 5,2 여기 2 5고요. 그다음에 여기 1이고 여기 0이고 여기 y고 여기 x죠. 그 다음에 5,4 요렇게 점 찍으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B였죠? 여기가 C고 여기가 D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각형이 있으니까 사각형 그려야 되겠죠. 사각형을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직사각형이 되겠네요. 네. 자, 그럼 이제 요 그래프가 사각형 ABCD하고 만난대. 막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막 만나면 이렇게 원점 지나게 만나면 되겠죠, 그죠? 만났어 지금 이렇게 뭐 이렇게도 만날 수가 있겠고 만날 수가 있는데 어디까지 만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아, 요 C까지 점 C가 제일 이제 작을 때네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이 와야 돼. 아, 요게 y는 ax가 요 C가 올 때 최소값이 되겠네요, 그죠? A 값이 이해되시죠? 아까 여기 왜냐면 왜 y축에서 먼 걸가 최소값이었어요, 여기서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좀 또 요거 a를 지날 때가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최대값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시나요? 그림이 약간 뭐 이상해 보이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러면 a 지날 때하고 c 지날 때가 바로 a 지날 때 최대값이고요. a 지날 때가 대문자 m이죠. 대문자 m 지나는 거고 C 지날 때가 소문자 M 이렇게 지나는 거야. 아까랑 똑같아. 이거 이렇게 구했잖아. 그죠? 자, 여기 그거 구해볼까요? A는 이거 뭐야? 이거 지나고 요 C 이거 지나는 거니까 뭐예요? 분모 분자. M은 1분의 4야. 이해 가요, 여러분들? A의 최대값이 M. 최소값이 M이니까 A 값 구하는 거야, 어차피. 4죠? 요 M은 소문자 M은 요 분모 분자 뭐예요, 여러분들? 5분의 2 끝났어. 4하고 5분의 2. 아까처럼 우리가 답을 쓰라고 하면은 뭐 위에 것처럼 이렇게 답을 쓰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A는 A의 범위는 뭐 이상 이하 하시고요. 5분의 2 쓰시고 여기 4 쓰면은 아까와 같은 9번 같은 문제의 답이 되겠고 여기서는 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둘이 더하래요. 둘이 더하면은 뭐죠? 이게 4와 5분의 2 하시고 싶죠? 그죠? 근데 통분해야 돼. 여러분들 이제 대분수로 쓰면 안 돼. 이거 5분의 20이고 5분의 2죠. 그래서 5분의 얼마야? 22 이렇게 이걸로 답을 쓰시면 돼요. 이게 답이야. 이게. 이게. 이렇게 가분수로 이렇게 답 쓰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웬만한 이제 응용 문제 이제 여러분들 뭐 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11번 한번 보고 우리 요거 이제 정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원래 이거는 이제 함수 판별하는 건데 한번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번 다음 중 함수인 그래프인 것을 모두 찾아 기호를 쓰시오. 원래 이제 뭐 기호를 올바르게 고른 것은 뭐 이렇게 해서 객관식 문제이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 골라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뭐 시오, 니은 뭐 이렇게 쭉 많을 텐데 제가 그냥 6개만 이제 추렸고요. 자, 기역은 함수일까 아닐까? 그러면 바로 나와야 합니다. 이제 함수다 아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요거는 함수 판별하면서 지난번에 이렇게 했던 거. 자, 두 변수 x값이 두 변수 xy에서 x값이 주어질 때 y값이 단 하나 결정되는 관계가 함수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요걸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답이 바로 나와야 돼. x값이 주어지면 y값이 한 개만 결정이 돼야 돼. 자, 그럼 이게 뭔 소리냐면은 그래프상에서는 저렇게 x값을 뭐 여러분들 하나 줘봐요. 여러분들. 하나 준다는 게 그냥 하나 이렇게 직선 하나 내리는 거예요. 이게 x값 주는 거야. 뭐 여기가 뭐 2다. 그러면은 여기가 2의 y값 하나 나오죠. 그죠? 뭐 여기가 뭐 4다. 그럼 여기 4의 y값 하나 나오죠? y값 하나만 나와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야. 뭐 계속 뭔가를 줘도 다 하나씩 나오겠죠. 그죠? 벗어나는 데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내에서 하는 거야. 하나 나오죠. 그죠? 하나씩 다 나오죠. 얘. 함수야, 기억은. 여러분들 이해되시나요? 기억이 함수라니까? 함수야. 자, 요거를 이제 나중에 요게 y축에
뭐 이렇게 만났다고 치면은 요 y축하고 만나는 요 점이 뭐 예를 들어서 뭐 3이었다. 그러면은 이 그래프의 함수 식은 y는 뭐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상수 함수라고 합니다. 이거를. 자, 니은을 한번 볼까요? 이거를 이렇게 짝대기로 되어 있네. 여기. 요거를 이렇게 하면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3 이렇게 3이다 뭐 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는 뭐 범위를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쳤을 때 뭐 요런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치는 겁니다. 그랬을 때 3일 때 x에다가 3을 줬어. x에다가 3일 때 x 값을 3으로 줬더니 y 값 몇 개 나오나요? y 값 여기도 y 값이 있고 여기도 y 값. 이 개념 이해되나 모르겠어요. 요때 y 값이 무수히 많다가 됩니다. 뭐 여기에 뭐 1, 2, 뭐 3, 뭐 4, 뭐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y 값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y 값 다 되게 많은 거 아니야. x 값 하나 줬는데 y 값이 너무 많아져. 한 개만 나와야 되는데 자 이게 y 값이 무수히 많아서 얘는 이때는 함수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함수 아니다. 그냥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그래프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좌표평면 위에 그냥 그래프. 함수가 아닙니다. 함수가 아닌 그래프예요. 그림은 있어. 근데 함수 아닙니다. 함수가 성립하는 그래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디귿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디귿은 아까 우리가 이게 일직선 하나만 있으면은 함수였어요. 그죠? 하나. 근데 여기 마찬가지로 뭐 2를 줬어. 여기 2야. 그럼 2를 봤더니 여기 하나 y값이 하나 그러니까 y값이 여기서도 뭐 하나 나왔죠. 그죠? 뭐 여기서도 또 뭐 하나 나왔죠. 그죠? 뭐 2라고 여기서도 뭐 하나 나왔어. 4가 나왔네. y값이 몇 개 나왔어요, 지금? y값 3개나 나왔어요. 여기서도 3개. 여기서는 뭐 끝에서는 2개 나오겠죠. 그죠? 자, 요렇게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3개, 2개 막 이렇게 나와 버렸어. 그럼 함수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함수 아닙니다. 그냥 좌표평면 위에 그래프긴 한데 함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함수 아닙니다. 자, 리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선 한번 이렇게 그어보는 거야. 그어보고 하나만 만나네 다 얘도. 그죠? 이렇게 하나만 만나네요. 그죠? 이거 함수죠? 이거 함수죠. 이거 2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함수. 나중에 y는 뭐 x제곱 마이너스 이거 위로 올라가면은 마이너스 뭐 x제곱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여러분들 여기 이게 3차 함수 이렇게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선 그으면은 함수 되죠. 그죠? 하나밖에 안 만나잖아. 계속 x 값을 뭘로 주든지 y 값이 하나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때도 함수입니다. 근데 3차 함수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면 3차 함수 다시 내려가면 4차 함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가죠. 그죠? 뭐 주식 차트 같죠. 그죠? 그러면은 이것도 뭐다? 함수입니다. 여러분들 딱 가면 어딘지 선 그어봐. 이렇게 다 하나씩 만날 거 아니야. 이렇게 이거 한 점, 뭐 한 점,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함수. 얘도 함수, 이거 함수. 그래서 기억, 리을, 미음이 답이에요. 리을, 미음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고요. 비읍은 함수일까 아닐까? 여러분들 함수가 아닙니다. 왜요? 요 끝에서는 하나 만나네. 하나 만나잖아. 이게 1일 때 이거 뭐 하나 얼마 나왔어. y값 하나 나와요. 근데 여기 옆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 2개씩 나와. 이거 봐봐. y값 2개 여기도 나오고 y값 2개 나오잖아. 여기 뭐 예를 들어 여기 2인데 여기 뭐 4를 줬더니 2나 4를 줬더니 막 2개씩 막 나와. 하나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2개 나오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은 함수 안 됩니다. 요게 바로 함수입니다. 함수다. 함수가 아니다. 요거를 이제 그래프 보고 판별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왜 함수 판별하는 거 하긴 했는데 요 그래프 판별로 안 해가지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해봤는데 네.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함수도 그래프 상에 있는 거 요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함수 그 활용 문제를 이제 적용하는 이제 실생활, 일상생활. 여러분들 삶의 모든 부분이 다 함수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모든 관계, 여기 관계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삶의 관계, 엄마와 아빠, 여러분들과 부모님, 또 일하는 기계, 자판기, 뭐 컴퓨터, 이게 다 함수하고 인공지능 다 함수입니다. 함수 값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는 1차 함수보다는 당연히 고차 함수가 될 텐데, 어쨌든 막 갑자기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때 함수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모든 게 다 함수로 이 세상이 결정된다. 왜냐면 다 관계이기 때문에. 네, 마음 수학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또 만나요.